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매 복귀 영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주말장 동안 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신에 매매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장이 시작했고 월요일까지 휴장이라는 점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과는 다르게 무빙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거나 아니면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차트가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주말 동안 차트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카운팅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지금 이와 같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시나리오를 바꾸게 됐고, 사실 이 메인 시나리오도 내일까지 또 휴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도 명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실 전체적으로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시나리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수렴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저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고점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파동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약세가 굉장히 강하구나, 하락의 힘이 상당히 강하구나 라는 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그대로 바로 떨어지더라도 이상한 차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형태를 1, 2, 3, 4, 5로 임펄스가 끝났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리딩 다이아고널이 1, 2, 3, 4, 5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대로 1, 2, 3, 4, 5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1, 2, 3, 4, 5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다음 파동에 1파동, 2파동, 3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크게 봤을 때는 역시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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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이런 식으로 33333의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를 만약에 복합 조정으로 본다면 ABC, ABC 그리고 난 다음에 복합 조정 C파가 확장 플랫으로 ABC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1.618 구간이 60.2K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를 고려해봤을 때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좁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게 반등이 나온다면 59.1K 구간까지 반등을 살짝 했다가 그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많이 올라가봤자 60.2K 부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려면 이러한 하락 무빙에서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야 되는데, 사실 줄고는 있긴 하지만 이런 구간들 비교를 했을 때 거래량이 거의 동일하거나 이런 구간들에서는 오히려 거래량이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형태가 상승으로 가기 위한,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한 패턴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해주는 게 바로 거래량과 이 패턴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1파동, 2파동, 3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올바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했지만 이 형태가 확장 B파이기 때문에 1.618 구간과 겹치는 60.2K 부분까지 상승이 반짝 나왔다가 그때부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장이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바로 떨어질 확률에 대해서도 배제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 만큼 이 자리는 롱을 받기에도 좋은 자리이지만 그만큼 손절 자리는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 자리다. 왜? 손절 안 잡으면 크게 깨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55K가 일단은 어느 정도 지지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이 구간을 쉽게 뚫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겠죠. 조금 수정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55K를 한 번에 뚫고 반대로 55K가 저항 역할을 하면서 다음 3파동이 더 길게 떨어지는 것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충 피보나치와도 이렇게 겹치는 구간들, 지지 구간들이 피보나치와도 겹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형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장 ABC이기 때문에 이 C파가 5파동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3파동으로 나오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3파동으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다이아고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가 ABC로 나왔을 때 조정파동 ABC 이후 ABC로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승의 형태가 5파라면 합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ABC로 올라간다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그 상승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올라가준다면 그래도 0.38의 구간은 넘어줘서 59.1K까지는 도달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대 체크하고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선물 매물대인데요. 일단 위쪽보다는 밑쪽으로 물량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57.2K에 600비트, 56.5K에 400비트, 56.1K에 다시 400비트, 그리고 55.8K에 700비트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58.5K에 1000비트, 그리고 59.5K에 200비트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이때 매물대가 들어온 이후로 매물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비트맥스에서는 매물대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국 또다시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2천만 달러짜리 매물대는 변동성이 없거나 횡보일 때 잘 나타나는 매물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확실한 자리에만 나타나는 매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위아래로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이 비트맥스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를 봤을 때 역시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매물대가 150비트씩 0.5K 단위로 있고 위로도 60K부터 150개씩 0.5K 단위로 물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 교차 검증 해보면 좋겠죠. 과연 이러한 하락에서 상승에서 어떤 물량이 체결이 되었을까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170비트, 400비트, 150비트 이런 식으로 많은 물량들이 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락할 때 계속해서 100비트씩은 체결이 되는 모습이고 300비트, 350비트, 200비트 이런 식으로 주말치고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들어왔고 그리고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힙소 무빙에서도 150비트, 150비트, 170비트, 600비트, 300비트, 300비트 이런 식으로 평일보다도 더 많은 물량 체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맥스 차트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는 매물대 체결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를 전체로 훑어보면 매물대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매물대 체결은 주말 동안에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하락을 하면서 100만 달러, 250만 달러 정도가 체결된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매물대 체결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일봉으로 보는 바이낸스 지지 저항 매물대입니다. 일단 지지 매물대가 57K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59.5K 정도의 저항 매물대가 확실히 있고요. 이 두 개가 뚫린다면 그 위아래 구간은 상당히 큽니다. 밑으로 53K 그리고 위로는 61.8K 부근이 되겠습니다. 킹피셔 청산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위쪽으로 청산 물량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58.3K부터 59.7K까지, 60.3K부터 62K까지, 63K부터 64.5K까지 상당히 높은 청산 물량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산 물량들을 위로 해소를 해줄지 안 해줄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맨 뒤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자리 정도는 충분히 해소를 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런 경향성이 이어질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맵입니다. 일단 가장 높은 이 유동성 구간을 해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완벽하긴 아닌데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소를 하기는 했고요. 이제는 유동성이 밑으로 쌓인 것과 위로 쌓인 것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둘 다 유의미한 유동성 구간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라 하거나 위아래로 흔들면서 유동성 물량을 쌓을지 안 쌓을지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DVD 파이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유의미한 매물대가 걸려있진 않지만 그나마 위쪽에는 57K에 1000만 달러 정도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CVD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또 고래들이 던지게 되면서 가격 하락이 견인이 되었습니다. 개미들도 매수를 하지 않고 있고요. 새우들도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일 때 상승이 약간씩은 나와줄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고래들이나 새우들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한다면 하락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